암에 걸린 뒤 내가 다시 오늘을 살아내는 법 4화. 항암을 하고 나서야 나는 현실을 받아들였다. 안녕하세요. 지난 이야기에서는 월요일 첫 항암을 가던 날의 마음을 꺼내보았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지만 도망갈 수 없었고, 무서웠지만 결국 그 자리에 앉아 첫 치료를 시작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항암을 하고 나서야 나는 결국 모든 것을 조금씩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어딘가 마음 한편에서 계속 현실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설명을 들어도, 검사를 받아도, 치료 일정을 잡아도 내 마음은 끝까지 아니라고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고, 어쩌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헛된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항암이 시작되고 그 약이 내 몸속 혈관을 타고 들어오는 순간 나는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아, 이제 정말 시작되었구나. 나는 이제 암 환자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 안에 들어와 있구나. 그 사실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그 약은 내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이지만 그 순간에 내 마음에는 너무 독하고 너무 두렵고 너무 무거운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번 내 혈관을 타고 들어온 이상 이 시간을 다시 빼낼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없던 일처럼 돌릴 수도 없고 예전의 나로 바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아무 일 없었던 사람처럼 살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건 받아들이기 싫어도 받아들여야 하는 진실이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조용히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정말 치료를 받는 사람이구나. 정말 암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시간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내 삶의 일부가 되었구나. 14일쯤 지나면 머리도 빠질 거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은 이상하게도 아주 크게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건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겪게 될 변화가 이제 눈에 보이는 형태로도 시작된다는 뜻 같았습니다. 나는 곧 거울 속에서 달라진 나를 보게 될 것이고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싫었습니다.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선택은 크게 싸우는 것도 아니었고 씩씩한 척 하는 것도 아니었고 괜찮은 척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아프고 나는 지금 치료 중이고 나는 지금 예전과는 다른 시간을 지나고 있다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어쩌면 그때의 나는 강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더는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모든 것이 쉬워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휴직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그리고 나는 그 말을 믿고 항암을 하면서도 회사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때는 그 선택이 맞는 줄 알았습니다. 쉴 수 있다고 해도 어쩐지 쉬면 안 될 것 같았고, 계속 출근해야 내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것 같았고, 일상을 붙잡고 있어야 그래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나는 환자가 되어가는 나를 인정하면서도 끝까지 평범한 사람인 척 살아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픈 몸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고 마음은 늘 긴장해 있었고 치료를 받은 몸은 분명 쉬고 싶어 했는데 나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회사에 가야 했습니다. 그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고단했습니다. 치료만으로도 벅찬 사람에게 일상까지 제대로 해내려는 건 너무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나는 그걸 나에게 시키고 있었습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 힘든데 버틸 수 있는 척, 쉬어야 하는데 아직은 괜찮다고 나 자신을 설득하면서요. 지금 돌아보면 휴직을 하지 않았던 건 내 치료의 모든 시간 중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 중 하나입니다. 아니, 어쩌면 가장 후회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나에게 정말 미안한 일이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이미 너무 놀랐고, 이미 너무 아팠고, 이미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런 나를 제대로 쉬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쉬어도 됐고, 조금 더 나를 먼저 생각해도 됐고, 조금 더 나를 보호해줘도 됐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게 너무 미안합니다. 아픈 나에게 괜찮은 척하게 했던 일, 버티라고 했던 일, 쉬어도 되는 사람에게 끝까지 버티라고 몰아붙였던 일, 지금도 마음에 남습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 가장 먼저 챙겨야 했던 건 회사도 아니고 체면도 아니고 버티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물론 그 순간에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 겁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 일상을 붙잡고 싶었을 것이고 아직 괜찮다고 믿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선택이 완전히 틀렸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압니다. 그때의 나에게 필요했던 건 더 많은 참음이 아니라 더 많은 휴식이었고 더 많은 버팀이 아니라 더 많은 돌봄이었다는 것을요. 그래서 지금 그 시절의 나를 떠올리면 참 안쓰럽고 참 미안합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힘들었는데 왜 그렇게까지 더 버티게 했을까? 왜 아픈 너를 조금 더 쉬게 두지 못했을까? 왜 너 자신에게 조금 더 따뜻하지 못했을까? 나는 이제야 그 질문 앞에서 조용히 미안하다고 말하게 됩니다. 항암을 하고 나서 나는 결국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암 환자라는 사실도 치료의 시간도 몸의 변화도 일상의 무너짐도 하나씩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정 속에서 나는 또 하나를 배웠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과 나를 함부로 다루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것을요. 버틴다고 해서 언제나 잘하고 있는 건 아니고, 참는다고 해서 언제나 맞는 선택은 아니라는 것을요. 내게 필요한 건 강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픈 나를 있는 그대로 돌보는 일이었다는 것을 나는 아주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남기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치료 중인데 괜찮은 척하며 너무 많은 걸 버티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정말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쉬어도 된다고, 멈춰도 된다고, 나를 먼저 챙겨도 된다고. 아픈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더 열심히 사는 일이 아니라 자기를 먼저 살피는 일일 수도 있다고. 나는 그걸 조금 늦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늦은 깨달음 끝에 그때의 나에게 이제야 말해봅니다. 정말 애썼다고. 정말 미안했다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